나는 제가 맨날 앉아가지고 제가 1cm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요거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다른 실기들 있잖아. 다른 실기들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일단 뭐 과기대를 수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뭐 물론 아직 확실하진 않지. 내신을 뭐 또 계산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내신을 계산해 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 뭐 잘릴 수도 있어. 잘려서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정시에서 뭐 정시형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잘 나와서 좀 상위권 학교를 본다면 기초 디자인 이외의 실기들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초 디자인이 거의 뭐 우리나라의 미대 입시로 보면 거의 90% 이상의 기초 디자인 실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실기 유형은 기초 디자인일 수밖에 없어. 가나다군도 가군은 기초 디자인으로 했다가 나군에서 뭐 과기대 실기나 혹은 다른 형 실기나 이런 걸 하고 다군에서 다시 또 기초 디자인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아주 다 상위권이어서 뭐 가군에 뭐 국민대, 나군에 과기대, 다군에 뭐 홍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기초 디자인이 아예 아닌 다른 실기로 찢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성적이 정말 잘 안 나와서 혹은 기디를 진짜 잘 못해서 다른 실기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듣지 마시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상담하다 보면 좀 그런 가닥을 잡아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비중은 과기대에 조금 더 맞춰져 있긴 한데 내용은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니까 혹시나,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보다 보면 기리적인 내용도 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반대로 아예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많이 달라서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 다른 실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 과기대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초 디자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초 디자인이 아니에요. 뭐 그림을 몇몇 본 사람들도 있고 저 예비반에 몇 장 걸려 있지. 그래서 다 같은 기초 디자인이 아니다. 명칭은 기초 디자인이지만, 그다음에 뭐 이런 과기대 기초 디자인 말고 뭐 나군의 성균관대, 대표중학교 성균관대나 혹은 시립대나 이런 성균관대도 그렇고 시립대도 그렇고 과기대도 그렇고 사실 상위권 학교예요. 여기도 명칭은 뭐 기초 디자인이라고 돼 있는 학교들도 있어. 근데 기초 디자인이 아니에요. 뭐 발상에 의한 표현. 과기대가 저기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뭐 발상에 의한 표현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시립대 같은 경우는 기초 디자인이라고 해놓고서 기초 디자인스럽지 않은 그런 주제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서 명칭은 기초 디자인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학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기대 기초 디자인 문제지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기출 주제인데 뭐 되게 뭐 글이 많지. 재난이란,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거에 지금 사전적인 의미를 풀어 쓴 거야. 물과 불의 합성어인 쭈쭈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난 예방과 대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약간 신문의 뭐 사설의 일부나 어떤 기사의 일부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발췌해서 혹은 어떠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쓰고 나서 거기에 제시어가 하나 나오거든. 제시문도 나오고 제시어도 나와. 뭐 일반적인 발상학 표현이나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나오지. 그냥 뭐 재난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기 언제 많이 나왔던 주제냐면 우리나라 싱크홀 많이 생겼을 때 기억나니 너네? 좀 어렸을 때 같은데? 싱크홀이라는 거 기억나? 싱크홀이 막 여기저기 뚫릴 때 나왔던 주제어예요. 그래서 그때 과기대에서는 이런 제시문이 나왔고, 기타 다른 학교의 발상학교나 사고의 전환 이런 데서 뭐 실제 싱크홀과 뭐 재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환경 오염에 대한 뭐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코로나 이런 게 터졌으니까 그런 뭔가 자연재해스러운 어떤 뭐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사회적 문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뭐 시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과기대를 비롯해서 기타 다른 좀 아이디어적인 거나 좀 발상이 필요한 학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거기에 이제 제시어라는 장갑이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가 어떻게 주제가 출제되냐면 이미지가 하나 나와. 기초 디자인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핸드폰과 핸드폰 하나 나오고 핸드폰과 뭐 재난을 표현하시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재난의 내용을 푸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거든. 이 재난에 대한 내용인데 그 재난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제시어가 장갑이야. 그럼 장갑이라는 제시어를 가지고 재난이라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제시문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시간 단순하게 이해하면 그래요.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더 다양한 것들을 좀 끄집어내야 되긴 하는데 자, 뭐 다른 주제를 보면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제시어는 줄자, 그다음에 뭐 변형이랑 어쩌고저쩌고, 피타고라스도 나오고, 막 플라톤도 나오고 어려워 내용들이. 그다음에 제시어가 깨진 와인잔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기술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제시어는 마이크, 뭐 어린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 그거 나오고, 제시어는 투명한 캡슐 알약, 그다음에 뭐 나체의 일이라는 그런 되게 되게 어려운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투명 비닐에 담긴 사과, 그다음에 시 같은 것도 나옵니다. 시 지금 저건 시거든. 내 방 작은 창에 아침이 찾아오면 따사로운 햇빛이 들어온다. 뭐 저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제시어는 빨래 집게. 그다음에 뭐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어떤 글 중에 뭐 어느 일부가 발췌가 되고, 제시어는 G. 그도 한동안은 인공물 위주로 나왔어요. 한동안 굉장히 인공물 위주로 나왔는데 최근 이제 2019학년도부터 이제 자연물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G가 나왔고, 지금 2019학년도 공예과에서는 음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제시어는 잠자리가 나왔어. 저번에도 우리 소묘나 이런 거 형태 드로잉 할 때 자연물 한번 줬는데 옷 그리고 막 실화해가지고 옷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그릴 줄 알아야지. 그다음에 문제지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3절지인데 3절지 사이즈에 이제 1번에는 뭐 전체적인 확인란, 지원 학과명, 수험번호, 이름, 감독란 이런 것들이 써 있고, 그다음에 2번에는 내가 그리는 이 그림의 제목을 설정하는 겁니다. 주제를 설정해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3번에는 내가 이렇게 그림을 만든 이유를 써야 되고, 4번에는 제시어에 대한 형태를 묘사를 해야 돼. 소묘로. 그다음에 5번에 최종적으로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지. 할 게 많아. 제목도 지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소묘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돼요.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번은 빠지더라도 소묘하고 디자인하고, 발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소묘도 없고 디자인만 하는데 이제 좀뭐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그려내는 그런 방식의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문제의 다 끝이야. 근데 이미지가 없어.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상상해서 그리는 거야. 상상해서.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과 한 2년 전,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비율이, 이 5번의 비율이 거의 정사각형에 비슷했어. 그리고 이 소묘 영역이 좀 짧았거든. 소묘가 되게 조그맸어. 근데 바뀌었어. 디자인 영역을 줄이고 소묘 영역을 조금 더 길게 바꿨거든. 넓게. 그 뭐냐면 소묘에 좀 더 채점 비중들이 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볼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 과기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제공이 안 돼요. 이미지 제공이 안 되고, 원래는 인공물 위주의 소재가 많이 나왔는데 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자연물, 동식물을 포함해서 자연물이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결합형도 나와요. 아까 봤겠지만 뭐 투명 비닐봉지 안에 담긴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좀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미 제공이 안 된다는 거는 밑에 써 있는 것처럼 형태 인지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거야. 너네가 얼만큼 그동안에 안 보고 그 형태를 그것처럼 그려낼 수 있느냐를 보고자 함이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기초 디자인에서도 근데 이미지가 안 나왔던 학교들도 있잖아. 이미지가 안 나오고 고양이가 나오기도 하고 앞정이 나오기도 하고, 물론 앞정 정도의 안보 그릴 수도 있겠지만 고양이라는 게 이미지가 안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고양이스럽게 그릴 수 있는지, 이 괴물이 될지 안 될지 이거 되게 중요한 형태 인지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걸로 저희 판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시어가 그래서 단일 형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와인잔이 나왔어. 그 와인잔이 종류가 다양한가? 물론 다양할 수 있어.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와인잔은 뭐 거기서 거기야. 받침이 있을 거고 모가지가 얇고 이렇게 볼 형태로 뭔가 담을 수 있게끔 돼 있겠지. 그게 좀 넙대대한 애도 있을 거고 샴페인 잔처럼 좀 얇은 애들도 있을 거고 좀 짧고 좀 길고 좀 크고 작고에 대한 차이지. 막 와인잔이 뭐 갑자기 뭐 다른 모양으로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형상으로 내가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고 연상되는 이미지가 다양한 것들도 있어. 예를 들어 신발이라고 나왔어. 그럼 신발 물론 디자인적으로 뭐 운동화여도 좀 러닝화 혹은 농구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예 개념으로 더 분류를 해서 보면 구두, 하이힐, 고무신, 집신, 슬리퍼, 꽃신, 군화, 부츠, 운동화, 쪼리, 뭐 계절형 신발, 기능형 신발, 의료용 신발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재 선택에서부터 아이디어가 시작된다고 보면 돼. 그냥 신발, 내가 그냥 신고 온 신발 그냥 대강 그린 애들도 있고 더 고민을 해서 누군가는 집신으로 뭔가 뭐 주제어가 어떤 제시문이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집신으로 풀었을 때 혹은 의료용 신발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사고 나서 뭐 한쪽이 없어. 그래서 의족이랑 신발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걸로도 아이디어를 풀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은 너무 또 오버해서 막 멀리 가면 안 되겠지만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소재 선택에서부터 난 아이디어가 출발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어가 단어로만 나왔을 때 이게 그냥 간단한 형태로 유추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다양하게 달라지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것들도 보고자 함이면 거기에 그냥 생각해봐. 집신 너네 지금 당장 하나 그려봐야 안보 그릴 수 있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관찰력이고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 서울과기대 기초 디자인은 선생님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 기디에서도 선생님이 스토리텔링을 많이 얘기하잖아. 뭔가 좀 아이디어가 좀 있어 보이는. 예전에는 기디에서 스토리텔링의 영역이 전혀 없었어. 오히려 넣으면 뭐야 이 새끼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 초반에. 근데 요새 들어서 이미 기디도 10년 차야. 거의 9년 차 10년 차가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스토리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제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제한 조건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 그림이 시각적으로 배치만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좀 재미있는 영역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조형적으로 됐든 아니면 스토리적으로 됐든. 기디도 그러한데 이런 과기대나 발상과 표현이나 사고회전이나 이런 것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봐요. 스토리텔링이 뭐냐?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가 뭐냐면 혹시 아니? 이제 약간 설치미술이나 뭐 이런 작품인데 개빈 터크라는 작가의 작품이야. 근데 그냥 정말 조그만해. 요만해. 한 센치로 치면은
정말 실제 사과 사이즈, 이렇게 먹고 남은 사과 뼈다구 이걸 이용해서 이제 본인의 작품이라고 이제 하고 이 2006년에 1,500만 원의 경매에 낙찰이 된 작품입니다. 왜? 왜? 단지 그냥 찌그러진 사과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의 제목과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면 이 작품의 제목은 신라곤이라고 하는 개빈 토크 작품이에요. 신라곤 뜻이 뭐야? 응? 신라곤 서준아, 신라곤 뜻이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면접 볼 때 신라곤의 뜻이 뭡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올 거야? 어? 우리 생각하는 무언가라도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냥 연상되는 이미지 없니 혹시? 응? 아무도 없어? 정우 신라곤 실이 무슨 뜻이야 실? 응? 실현하다에 할 때 실이 뭘까? 실현. 실현이 뭐야? 누구랑? 응? 연인은 일타잖아. 실연이 실이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어? 낙원은 뭐야? 낙원 그냥 파라다이스. 낙원. 신낙원이 뭐야? 낙원을 잃어버렸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가 유추가 됩니까? 지옥? 어? 그래 천당과 지옥 할 때 그런 천국 그냥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뭐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만 약간 그런 베이스를 깔고 이제 하면은 아담과 이브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 아담과 이브로 가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낙원이 어떤 이런 그런 사과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뭐 이제 잃어버려진 약간 그런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말라 삐뚤어진 사과의 신라곤이라는 하나의 정체를 부여하고 그런 신라곤에 대한 스토리들, 아담과 이브에 대한 생각,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생각들을 스스로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작품에 투영하게끔 만든 거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작품들을 보고 이제 관객이 자기가 그 느낌을 보고 자신만의 경험을 뭔가 투영하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시문에 뭔가 환경 오염이나 혹은 막 뭐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내용들만 나왔어.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뭐 예를 들어 껍데기 일부를 뭐 지구나 이런 거랑 살짝 합성을 해놓고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는 거지. 제목들도 신라곤이라고 정말 지어놓고 우리에게 낙원은 정말 살아가야 할 소중한 터전은 지구인데 이런 것들이 뭔가 환경 오염이나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지금 잃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를 풀어나가면 그냥 뭔가 의미 부여가 되는 거잖아. 아무것도 아닌 사과인데 어떠한 의미 부여가 된다? 그런 부분들이 스토리텔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적용되는 순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너네가 나중에도 뭐 디자인을 하든 혹은 공예를 하든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면 이제 약 판다 그러잖아. 약 판다. 약간 강냉이 털어서 별거 아닌 건데 되게 있어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지. 글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관객들은 예술품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의미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교수가 그 그림과 글을 보고 뭔가 스토리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자신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기도 한단 말이야. 열린 결말이지. 난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저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의 사과를 예로 들었으니까 몇 개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아모리 현의 합격 사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니?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1991년에 일본의 최대 규모의 사과 생산지가 생산지인 아모리 현의 지역 이름이에요.
이게 진짜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쳤는데 그래서 그 최대 규모 사과 생산지의 90% 이상의 사과가 다 떨어져가지고 상품성이 없어졌어. 없어진 거야. 10%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거기 농부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지. 그래서 1년 농사가 망할 위기에 처해서 농부들은 고민 끝에 강력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잘 살아남은 10%의 사과에 의미를 부여한 거지. 그걸도 야, 그림 붙여놓고 떨어졌다라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림이 바닥에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장난스럽지만 그 10%의 사과에다가 어떤 위기와 고난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10배 넘는 가격에 판 거야. 누구한테? 수험생들한테. 왜냐면 수험생들 제일 친하잖아. 뭔가 이거 부족 같기도 하고 이거 떨어지지 않는 사과야? 그 합격 뭐 그런 강력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10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팔았음에도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낙엽 친 듯이 팔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걸 어떠한 그 사물에다가 입히는 거야.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장갑 아까 뭐 장갑이 나왔으면 그 장갑에 대신에 막 입히면 안 되지. 잘 입혀야지. 이런 것처럼 의미가 있어 보이게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아까 내가 지금 쭉 위에 다시 그 보여주면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주제 기억나? 재난이라는 게 나오고 장갑이라는 제시어가 나왔던 그림의 대상 작품입니다. 자, 장갑은 이 친구는 다들 막 목장갑,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그렸냐면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재난이다. 거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 내용이 뭐냐면 재난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재난이 일어나고 그거를 복구하는데 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쓰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걸 재난을 방지하는데 예산을 많이 쓴다. 약간 이런 내용의 글이야. 그리고 장갑이었어.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한 학생들은 어떻게 많이 그렸냐면 우리 이제 공사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 빨간색 코팅된 목장갑 이런 걸로 막 사람들 가운데 막 이렇게 웅크려서 앉아 있고 손으로 걔 보호하고 있고 그 위에서 막 뭐 이렇게 막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을 그린단 말이야. 이러면 진짜 1차원적인 발상이에요. 발상이 없진 않은데 1차원적이지. 얘는 어떤 의미로 비닐 장갑 자체가 굉장히 연약하고 얇아. 그지? 그리고 물이 구멍이 하나만 나도 물이 엄청 새어 나오잖아. 막 찢어지지 않아도 여기 막으면 여기 새어 나오고 여기 막으면 여기 새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되게 본질적으로 많이 접근한 거지. 그리고 비닐 장갑이라는 거에서 비닐 장갑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 선택한 거고 상황에 맞게끔. 우리나라는 그래서 예방에 쓰는 것보다 구멍 하나 나니까 거기 막았는데 또 터지니까 거기 막기 급급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쩔 도리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이 된 거지. 굉장히 우수한 스토리텔링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림은 정말 단순하잖아. 기초 디자인이야. 이거 5시간 안에 그려야 되는데 이거 시간으로 치면 얼마면 그리겠어? 만약에 저걸 5시간 안에 뭐 지금 붙여있는 그런 그림들이라면 한 2시간 반만 줘도 이만큼은 그리지 않겠어? 2시간 반도 안 걸려도 될 것 같아. 만약에 이걸 그대로 카피한다? 1시간이면 돼. 웬만하면. 넉넉 잡아야 2시간? 근데 생각과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한 영역이지. 이 친구는 이것까지 아이디어까지 도출하는데 생각을 한 2시간은 하지 않았을까. 물론 글도 쓰고 소묘도 했는데 소묘가 좀 별로긴 한데 소묘도 이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만했는데요. 소묘형이 한 요만큼 늘어난 거야. 한 요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소묘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 이런 그림들이 이제 과기대 기초 디자인에서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 물론 이제 아이디어적으로 잘 도출 못하는 친구들은 이쪽 부분을 또 스타일링을 해서 약간 패턴도 만들고 또 뭐 배경도 만들어서 별로 고민 안 해도 그릴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건 이 아이디어가 얼만큼 잘 접근이 됐느냐, 소재와의 연결성들이 얼만큼 잘 맞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동안 사실 이제 다양한 합격작들을 봤는데 이 그림만한 게 거의 없어.
이게 거의 최고봉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너네 이제 선배들이 했던 그림들 그래서 좀 찍어놓은 건데 이거는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글이었어.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그런 뭐 문제점들을 이렇게 좀 나눠주고 그다음에 소재는 실제로 스마트폰이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렸지? 뭘 의미하는 것 같아? 발목을 잡았어? 이거 뭔지 아니? 그치? 생각하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응용을 한 거야.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목이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스마트폰 때문에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다. 로댕도 생각 안 하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를 약간 풍자한 거지. 요새 이 현대인들의 뭐 그런 내용들을. 여기 약간 부제가 있어. 원래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이제 생각 사는 사람이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제목도 되게 중요한 거야. 제목도 좀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제목으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댕의 저런 자세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냥 아무데나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또 저런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의자처럼 만들고 충전기도 꽂고 그렇게 앉아 있죠. 자, 그다음 이것도 이제 이거는 제시어가 얘가 이제 신발인가로 아마 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좀 남성형 구두를 선택을 한 거고 거기에 글은 글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좀 옛날 그림이라서 어떤 뭐 리더에 대한 뭐 어떤 무리들을 이끌어가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리더의 길이라고 해서 뭔가 앞장서는 사람들이 뭐 실패도 이런 발자국 이런 것들도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 이 친구는 뭔가 이제 뭐 표지판도 잘 보고 가야 되고 길이 되게 복잡하고 많은데 그 길을 이제 선구자 역할처럼 뭔가 닦아놓은 사람들이 뭐 리더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뭐 이 방향으로도 걷고 저 방향으로도 걷고 했던 것들을 뭔가 발자국으로 만들어내려고 이제 보여준 거고 굳이 뭐 걷는 사람이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고 그다음에 되게 막 복잡한 길이 얽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상징화해서 표현한 거고 그 중에 바른 길을 찾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저런 열쇠 구멍이나 이런 걸 좀 합성을 해놓은 거겠지. 자, 이거는 디자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학생들한테 나눠줬고 제시문으로 나갔고 얘도 제시어는 신발이었어. 제시어는 신발.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푼 거냐면 이 친구도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디자인과 신발이다.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어떤 그림들이 많았냐면 막 진짜 실제 신발 디자인하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그려. 신발 디자인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아예 해석 자체가 달랐어. 저 위에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가가 제목인데 디자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긴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디자인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은 대상이라는 그런 거에서 출발을 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쓰는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냥 이거 디자인 이쁘다, 저 옷 디자인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한 1980년대 너네가 태어나기 좀 많이 직전인가? 그런 80년대 이제 좀 시작해서 뭔가 산업화가 되고 나 이제 태어났을 때쯤 왜냐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 바빴을 때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 정도만 하면 되는 건데 어디 무슨 이쁜 신발을 찾아. 신발이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한 거잖아. 이 친구들은 그런 거지. 아까 제3세계 오지나 뭐 아프리카 되게 못 사는 나라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디자인이 뭔 소용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가? 우리나라 잘 사는 국가들은 뭐 신발을 이쁜 거 신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친구는 그냥 신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로
그래서 푼 거지. 그러니까 그런 본질.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꼭 이쁘고 화려한 것만 뭐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풀어 나간 거야. 되게 좀 고차원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 응? 자, 이것도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친구가요. 4.9등급의 과기대를 간 친구입니다. 어? 수시로. 근데 물론 1차에서 다행스럽게 안 잘렸어. 그랬던 해가 있어. 그랬던 해가 있는데 아마 지금은 불가능하지. 거의 대부분 이제 무조건 3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친구는 어떤 글을 줬었냐면 청년 실업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 청년 실업이 지금 현재 되게 문제다. 근데 그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누구 탓을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럼 기성층들의 문제인지. 왜냐면 지금도 청년 실업 되게 문제잖아. 대학 4년제 나오고도 취업 못 해가지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청년 실업이 지금 현재 되게 문제다라는 내용인데 제시어는 양초였습니다. 양초. 양초도 사실 선택의 폭이 넓진 않지. 그냥 이렇게 동글할 수도 있고 뭐 네모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다른 모양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심지가 있고 거기 불이 붙는다 이런 내용인데 얘는 이제 뭘 얘기를 한 거냐면 촛불은 작은 바람에도 꺼져요. 그지? 작은 바람에도 꺼지고 촛대에 딱 이쁘게 꽂아놓지 않는 이상 약간의 충격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끝까지 잘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도 해줘야 돼. 아니면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초가 청년이라고 얘는 스토리텔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 실업의 문제는 청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다라는 걸 얘는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초가 끝까지 잘 타려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의 뭔가 본질을 활용해서 취업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를 하려면 이라는 내용이겠지. 그러려면 잘 지켜봐 줘야 되고 바람도 막아줘야 되고 쓰러지지 않게 잘 지지도 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푼 거지. 그러니까 막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안 하고 그냥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풀어나가려고 한 그런 그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되게 뭐 아이디어를 잘 푸는 친구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이것도 아까 그 친구 이제 그림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시문은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어떠한 뭐 단어의 사전적 의미, 신문 기사의 일부가 소설의 일부가 발췌되기도 하고 시가 나오기도 해.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재미로 선생님 이름에 시를 줬어. 성탄제라고 아니? 이거 되게 수능에서 꼭 알아야 할 시이지 않아? 처음 들어봤니? 이런 시야.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 여기 잘 보면 뭔가 이렇게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된 볼을 말없이 부빈다 뭐 이런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소재는 사과를 줬어. 얘는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피드백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는 아예 제품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시나 이런 거에 나왔을 때 분위기를 잘못 풀어버리면 그냥 시화가 돼요. 시화, 사파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시의 분위기. 그러니까 아까 위에 있던 것처럼 이제 분위기는 겨울이야. 겨울에 아버지가 늦은 시간에 약을 사가지고 들어오셨고 그 눈길을 헤치면서 빨간 산수유 열매를 따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옛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고 추억을 하면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지.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국어시장 같다. 야.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약간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사과를 줬는데 이 친구는 이게 이제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난로를 손난로를 디자인한 거야. 사과 모양의 손난로. 그래서 뭐 추운 겨울 나의 온기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걸로. 그래서 나는 야 이거 그릴 때 차라리 좀 쪼개진 느낌으로 그려졌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충전을 하면 그래서 따뜻해지면 빨개지고 식으면 초록색이 되고 그리고 나 혼자 쓸 수도 있지만 그거를 사과 쪼개듯이 쪼개서 나눠주면 그래서 뒤에 이제 저런 내용들이 약간 그림으로 그려진 거지. 나눠주면 나의 뭔가 온기를 나눠줄 수도 있다. 초록빛 사과가 붉게 익어가는 모습에 착안하여 손난로를 제작하였다. 이 손난로는 충전이 됨에 따라 색이 빨갛게 변하고 원하면 반으로 쪼개서 다른 사람들과 난로의 따뜻함을 나눠 가질 수도 있다. 따스한 손길을 그리워하는 화자와 같은 사람들이 작은 손난로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마음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푼 거야. 그냥 막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막 주변에 막 눈 내리고 아버지가 막 손 내밀고 있고 이렇게 풀면 좋은 풀이법이 아니지. 이런 느낌들. 그래서 이제 너네한테 이제 필요한 게 각인의 기초제뿐만 아니라 사고나 발상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아이디어 방법론들이 좀 필요한데 발상하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유사성을 찾는 거나 합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사성 찾기는 합성을 할 때 뭐 그냥 뭐 이거랑 이런 거랑 뭐 사람이랑 그냥 합성하면은 어울리지가 않잖아. 그 어울림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 어울림을 찾을 때 형태 유사성을 이용해서 합성을 할 수도 있고 기능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합성을 할 수도 있고 의미의 유사성을 가지고 합성을 할 수도 있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줄 건데 지금 일단은 첫 번째는 형태 유사성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자, 형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좋은 예로 보여주는 건 아니고 좀 아쉬운 예야. 시계랑 오렌지랑 합성을 했어. 왜? 동그라니까. 문어랑 파인애플이랑 합성을 했어. 왜? 동그라니까. 근데 뭐? 느껴지는 게 있어? 얘는 우산이랑 지금 뭐야? 저 상추냐? 배추냐? 합성을 했어. 그냥 비슷한 모양이라서 응? 합성을 했는데 느껴지는 게 없잖아. 뭘 느낄 것이야? 달달한 시계? 달달한 문어? 좀 뭐라고 해야 돼? 느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공감대가 별로 안 된단 말이야. 이것도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모양이랑 저렇게 꼬불꼬불한 등이랑 합성을 했어. 뭐 어쩌라고? 책이랑 우산이랑 모양을 이렇게 절묘하게 찾아서 합성을 했는데 어쩌라고? 안 느껴져.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발상은 좋은 발상이 아닙니다. 합성을 아무리 했어도. 그래서 이제 지금 유사성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아이디어가 느껴지려면 2개 이상이 복합적으로 사용돼야 좋은 발상이니까 형태 유사성을 메인으로 가되 형태의 유사성 플러스 약간 기능이 들어가든가 형태 유사성 플러스 약간 의미의 유사성이 같이 들어가든가 그래야 된다는 거지. 지금 보면 형태 유사성과 약간 기능이나 의미가 지금 같이 좀 발현된 플러스 같은 그림이에요. 뭘 얘기하는지가 보인단 말이야. 뭔가 위험해 보이는 저 수류탄과 지금 수류탄과 키보드를 했어. 뭐 키보드 워리어들이잖아. 악플 달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막 욕을 하려고 하는 저런 입 모양과 이빨, 그다음에 저 페트병과 수류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위험한 거다. 저 키보드나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 잘못 쓰면 저 쓰레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 뭔가 보이려고 하는 내용들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자, 이런 것들도 이거는 이제 형태와 기능에 대한 합성일 수도 있겠지. 악어의 저 모양과 손톱깎이, 뭐 이렇게 공구류와 뭐 곤충의 집게나 개의 집게나 뭐 저런 플라밍고의 불이나 저런 것들도 저런 집게, 저 니퍼, 저런 거에 저 개미 모양, 이렇게 만들면 이빨 모양이 있잖아. 잘 찝을 수 있는 그거를 개미 모양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바퀴 모양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어. 세스코 광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카피가 꽉 잡았다. 저런 약간 공익 광고나 어떤 제품 광고들을 떠올리면 조금 과기대 실기에 좀 잘 접목을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제목도 있고 카피도 있고 그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그런 이미지들이 좀 더 내가 자료가 좀 풍부하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 세스코에서도 저거 그냥 세스코 뭐 누구 해충 박멸 팀이 저거 하지 않아. 세스코에도 디자인 팀들이 다 있단 말이야. 세스코에도 디자이너가 있고 그럼 미대 출신 디자이너들이 저기 취업해가지고 저런 거 만드는 거야. 이런 거는 뭐 지금 의자 모양이나 지금 소파 전화기 모양이나 소파 모양을 합성을 해놨어. Comfortable banking as your seat 무슨 뜻이야? 의자에서 전화 폰뱅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겠지. 뭔가 더 편안하게 정말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전화로 뭐 뱅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런 쪼리 신발이 소재로 나왔어. 근데 나는 저런 식으로 뭐 슬리퍼 같은 걸 선택해가지고 뭐 이런 표로 그린다면 이것도 인풋이야. 똑같이 저 기초 디자인에서 내가 인풋이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발사가 표현은 오히려 더 많아야 돼. 인풋이 기초 디자인, 과기대 기초 디자인, 사고의 전환, 발사가 표현은 인풋이 더 많아야 되는 거지. 근데 나는 탑뷰로 바라보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 해서 뭐 그린다면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써먹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슬리퍼는 놀러 갈 때 신는 거잖아. 저 쪼리 놀러 휴양지 모양의 섬, 수영장, 뭐 튜브 저런 모양을 만든 거겠죠. 저 슬리퍼 회사가. 그 옆에 있는 거는 BMW 광고예요. BMW 광고인데 도로 저 바이올린의 모양을 따서 도로 모양이랑 좀 합성을 한 거지. 가운데 저 그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그 검정색 그 라인들. 그럼 뭐 이 내용은 그런 거야. 뭔가 좀 드라이빙의 즐거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자연의 느낌도 보여주고 악기랑 합성을 해서 뭔가 좀 즐거움이나 음악적인 내용들이 좀 느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풀려고 한 거겠죠. 자, 이건 뭐 맥주 광고인데 하이네켄 맥주 광고. 그 맥주병 뚜껑을 이용해서 저런 축구 경기장을 만들었어. 왜냐면 축구 경기 할 때 남자들은 그런 맥주를 많이 먹고 하니까 저런 거 축구 경기 보면서 먹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자, 이런 것들도 뭐 책의 모양, 책을 연다와 뭐 창문을 연다 이런 거에 대한 공통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가려고 한 거고. 그런 것도 형태의 캔 뚜껑을 합성해서 뭐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뭔가 뭐 싱싱한 맛 뭐 이런 거겠지. 방금 오렌지에서 짠 듯한 그런 느낌이 나 보일 수 있게끔. 네? 형태의 유사성도 있지만 뭔가 맛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최소한 2개 이상이 좀 있어야 돼. 이런 것들도 빵의 모양과 저런 벼나 보리의 느낌이랑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고 악수하는 모양이랑 뭐 총의 모양이랑 합성을 해서 겉보기에는 악수를 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아니다. 그다음에 저런 것들도 저런 칼라에 대한 부분이겠지. 아니면 의미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뭔가 빙하가 녹아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로서 스토리를 풀 수도 있을 거고. 뭐 체중계랑 합성을 했다면 이 빵 먹어도 뭐 체중이랑은 별 상관없다 뭐 이런 내용이겠지. 다이어트 식빵 좀 더 선명한 노란색 자연에서 온 칼라 이 악기 근데 맥주 뭔가 그런 악기와 맥주를 해서 좀 더 즐거운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뭐 저 컵 사용으로 일회용품 사용으로 뭐 자연의 허리가 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지퍼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지퍼처럼 했는데 여기는 벌려 있지만 이렇게 오므려진 지나간 부분에 뭔가 악수를 하고 있고 지퍼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분을 뭔가 기차 모양이랑 합성을 한 거고 남녀를 이렇게 해서 뭔가 남녀 평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좀 절묘한 형태의 그 상황을
잘 캐치를 해서 저 건물에 있는 저게 물탱크거든. 물탱크에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제3세계 좀 가난한 물이 부족한 그런 국가의 아이가 이고 가는 것처럼 해서 물을 아껴라 이런 의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1차원적이긴 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든 거니까. 그리고 또 커피가 진짜 되게 그런 노동력 착취하는 되게 유명한 내용들이잖아. 하면서 뭔가 자연인데 그 커피를 생산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자연이 뭔가 다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예?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으면 살찐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이거는 언론사를 좀 까는 건데, 확성기, 마이크, 펜, 말하는 거 말 조심해라 뭐 이런 거겠지. 이것도 무기랑 합성을 해야 하잖아. 다 폭탄, 미사일, 총, 수류탄. 그래서 말이 word kill words. 뭔가 말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거잖아. 그지? 이런 것들도 카메라, 사진기 이런 걸로 지금 무기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이건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이런 칼라를 이용해서 합성을 해놓은 거, 그림자를 이용해서 합성을 해놓은 거,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합성을 해놓기도 하고요. 이게 뭐 이제 그냥 디자인 예전은 발상가 표현 그림인데, 이것도 핵폭탄이 떨어져서 생기는 저런 버섯 구름의 모양이랑 뭔가 자연의 모양이랑 합성을 잘 해서 좀 두 가지 내용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기능의 유사성이나 좀 합성을 해놓은 것들 보면, 지금 다리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야? 주름을 핀다. 그지? 구겨져 있는 걸 핀다인데, 얘는 지금 다리미 위에 건물, 뭐 지금 뭐 좋아 보이는 건물은 아닌데, 뭔가 이 산업화 때문에 자연이 없어지고 있다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알겠니? 유추해봐. 저 뭐라 써 있어? 아스피린은 뭐 할 때 먹는 약이야?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이잖아. 뭐랑 합성해놨어? 그래, 뭐야? 그래, 머리를 보호해주는 약이다. 이런 내용이잖아. 기능적인 내용이랑 합성이 된 거야. 형태와 기능이랑 같이 합성이 돼 있는 내용인 거지. 이것도 좀 옛날 광고들인데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사운드가 워낙 세니까 옆쪽은 잔잔하고 가운데는 막 힘들고, 얼굴처럼 해서 머리 모양 씌워서 모차르트의 뭔가 이미지와 비슷하게 생긴 게 샤워기랑 비슷하잖아. 또 이어폰이. 그래서 뮤직 샤워, 요새는 끈 있는 거 잘 안 쓰지? 그래서 아이리버에서 나온 MC 광고인데, 뮤직 샤워. 기능과 샤워기와 약간 그런 거랑 합성을 좀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기능적인 거지. 나이키 이 신발 신으면 뭔가 폐 모양이랑 지금 합성을 해서 더 튼튼한 폐를 가진 것처럼 잘 뛸 수 있다. 이런 내용일 거고, 이거는 지금 빨판이 막 지금 많이 있는데 문어의 빨판과 합성을 해서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뭔가 어필을 하려고 한 거겠지. 그런 것들도 뭔가 매운 저 핫소스 부었더니 팝콘이 되고, 고추장 매우니까 고추장 막 타들어가고, 이것도 이제 핫소스의 매운맛을 폭탄 맛? 뭐 이런 느낌으로 한 것 같아. 이거는 랩인데, 랩 우리가 음식 남은 거나 이런 거 이렇게 보관하는 데 쓰잖아. 뭐 조금 징그럽긴 하다만, 그치? 생선 회가 안에 있고 실제로 생선 안에 있는 것처럼 싱싱하게 보관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얘는 오레오 광고인지 추파추스 광고인지 좀 애매한데, 그지? 이 추파추스 지나쳐서 오레오로 간다가 저희가 더 달다에 대한 느낌인지, 아니면 추파추스 만약에 추파추스로 바꾸면 뭐 무설탕 추파추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반대로.
뭐 차가 뭐 강하다 말이 왜냐면 차에 뭐 이렇게 HP 홀스파워 마력을 쓰는 게 있으니까 내 말에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강력하다 뭐 이런 거 짐이 많이 실린다 그런 것들이고 심장 소리나 이런 것들이랑 또 저 금관악기 이런 거랑 합성을 해서 뭐 이미지를 만든 그림 그린 것 같고 이거 아이스크림 푸는 거랑 뭐 합성을 해놓은 거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가벼운 가방, 진짜 불을 지펴서 하는 것처럼 뭐 강력한 화력, 너무 잘 지워져서 내가 비친 것까지 지워지는 저런 뭐 행주, 의미의사성과 함께 간다면 이런 것들도 뭔가 남녀 관계가 돈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 이런 걸 뭔가 풍자하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남자의 뭐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바라거나 그 반대가 된다거나 그런 걸 뭔가 풍자하는 내용일 거고 이런 그림 같은 경우도 컴퓨터나 뭐 TV나 뭐 이런 것들 혹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되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거 다 마찬가지지. 위협하고 있는 내용이나 스마트폰에 지금 빠져 있는 저런 느낌들을 어필하려고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잘 보면 여기 보면 내가 이걸 확대하려고 그랬어. 가오리도 있고 범고래도 있고 뭘 얘기하는 걸까? 약간 저런 거 이렇게 약간 스포이드 이런 거잖아. 실험실에서 뭔가 쓸 법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뭔가 뭐 카피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 더 열린 결말로 갈 수 있겠지만 뭔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로 갈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자꾸 멸종되고 이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뭐 복제를 한다거나 뭐 실험실 같은 데서 뭐 그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보호해야 된다로 풀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술 먹어서 가족과 단절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준 거지. 저는 술병 모양으로 가운데를 갈라놓은 거. 여기 요새 너무 과잉 보호 뭐 이런 내용들 저런 꽃갈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이제 쓰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을 담으려고 한 거겠지. 이런 것들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 여기서 바라보는 것과 저기서 바라보는 거 익명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겠지. 여기서는 착한 척 하면서 여기서는 막 나쁜 말 쓰고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거 재밌지? 휴양지 가서 맨날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니까 저기만 안 타고 나머지는 탔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자꾸 실제 창문을 내다보면서 밖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스마트폰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려고 한다를 비판하는 거고 주종관계가 바뀐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그림들인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 안 놀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거는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거겠지. 저 의사 만나려면 돈 이만큼 쌓아놓고 해야 만날 수 있다. 맨날 쳐다보면서 살 빼야 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자 이런 거 공익광고인데 공익광고들이 사실 쓸만한 게 많거든. 왜냐면 카피가 있어서 뭐 물을 아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면 제목으로 너무 좋지 않냐? 물 단속도 하셨습니까? 문 단속하듯이 물도 단속해서 잠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뭔가 제시문이 예를 들어서 뭐 환경 파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제시어가 뭐 수도꼭지가 나왔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 물도 끊어 쓰세요. 휴지처럼 끊어 써라.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고. 우리가 무심코 뜯은 것은 자연이었다. 종이 아껴 써라. 그런 거지. 당신도 생명을 장난감처럼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것도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 너는 지금은 물 사서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지. 근데 나 때는 진짜 이런 얘기가 있었어. 몇 년 지나면 물도 사 먹을 걸? 이런 얘기가 진짜 있었어. 그때는 야, 미쳤냐 물을 사 먹게? 그랬거든. 진짜로. 너네 막 그런 거 너네 세대는 아닌가?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본 적 있냐? 혹은 옛날 드라마들 보면 뭐 야, 시대가 발전하면 핸드폰에 TV도 나올 거고 뭐 라디오도 될 거고 사진기도 될 거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럴 때 막 주변에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물을 당연히 너무 사 먹는 게 돼버렸고 이러다가 공기도 사 마시겠어 했는데 실제로 지금 마시는 공기 나오는 거 알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냥 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코드 시켜서 흘러내리면 뭐 의미하는 게 틀리잖아. 똑같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인데 뭐가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도 뭐 총알 대신 뭔가 사람 의미하는 것들이 좀 있겠지. 근데 의미하는 게 사실 어떻게 글을 쓰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열린 결말 작가가 어떤 내용을 의도하긴 했으나 그 보는 사람이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좀 열린 결과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뭐 이런 칼라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 거고 이것도 환경오염에 대한 내용이겠지. 잘 보면은 그냥 방독면 같은 걸 환경오염 나오면 방독면 같은 거 되게 많이 씌워. 분명히 올해 뭐 어딘가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코로나로 하면은 다 무슨 마스크 씌우고 방독면 씌울 텐데 그걸로만 끝났으면 좀 1차원적이겠죠. 이거 보면은 약간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 있지. 식물을 거기에 키워서 불빛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광합성을 시켜서 산소를 만들고 거기 연결된 산소를 마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이런 것들도 지구는 쓰는 것이 아니라 지우고 있습니다 라는 거. 지우개의 지구 모양을 합성을 해서 자꾸 이렇게 지워내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쓰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뭔가 옛날에 해당됐던 것들을 밀고 공룡이 있던 상황을 밀고 그냥 책으로 만들고 실제 자연 환경을 밀고 책으로 만들고 그래도 재미있는 상황이고 전기도 다 저런 환경 오염을 만드는 내용들이니까 또 조금 징그럽긴 한데 TV나 스마트폰 보면 이제 바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것도 재밌는 내용이지. 휴식, 충전, 충전 우리 할 때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봄이 방전됐을 때 침대에 누워서 자면 충전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 테고 뭐 물을 아껴 써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일 테고 스마트폰이 나를 점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한 걸 테고 이 지금까지가 뭔가 이제 합성을 하는데 그냥 합성이 아니라 형태적인 거, 기능적인 거, 의미적인 것들이 다 한데 모여서 두 가지 이상, 세 가지 이상 이 합성돼야 좀 끄덕끄덕할 만한 그런 합성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발상법은 그냥 선생님이 그냥 얘기를 제목은 지은 건데 모여서 하나됨이라는 컨셉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어떤 것들이 모여서 다른 형상들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뭐 한참 뭐 촛불 집회 이런 거 할 때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의 촛불을 만들어서 뭔가 염원한다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외곽 실루엣 형태들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형태들은 뭐 여러 개를 넣어서 좀 더 아이디어틱해 보이는 그런 내용들. 자 이런 것들도 이거 뭐 동원 참치 광고인데 뭐 야채들이나 샐러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참치 모양을 만들었지. 참치와 함께 먹으면 뭐 맛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일 거고 뭐 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형태를 만든다든가 뭐 어디서 막 날라와서 다른 형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스러워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덩크하고 있는 사람의 모양인데 잘 보면 사람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의 자세를 만드는, 그냥 이게 실제로 한 명의 사람이었으면 발상스럽진 않을 텐데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니까 발상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되고,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던 합성 중에서 뭔가 기능적인 합성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어. 사람과 책을 합성하고 싶은데 그냥 막 합성하면 뭐 우리 얼굴에다 막 덧치듯이 붙여놓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쌓아놓은 모양이랑 합성을 했는데 왜 책이랑 합성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책이라는 건 뭐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 머리가 합성이 됐을 때 또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뭔가 지금 점으로만 찍혀 있지만 뭐 어딘가는 실제 사실적인 표현들이 들어가다가 뭐 흩어지는 게 뭐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지. 뭐 퍼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형태들이 모여서, 아니면 아까 뭐 개미가 나왔으니까 하면은 개미가 막 이렇게 모여서 어떤 다른 무언가 큰 형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잖아. 또 되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궁금이냐? 아무튼 약간 겉과 속이 다르다. 안이 궁금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안에 원래 들어있어야 하는 것들이 아닌 다른 것과 들어있을 때 또 느껴지는 재미들이 또 있어. 이거는 뭐 고기 맛 껌인지 실제 고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뭔가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야.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뭐 키보드? 뭐 저런 건 좀 명확하지. 등산 가방에 여러 군데 뭐 진짜 산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 그릴 때 뭔가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이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뭔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뭔가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 상황이 아니라 여기에 그냥 뭔가 도시 같은 것도 실제로 있으면, 뭔가 아이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작은 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것들이 실제 도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이 좀 다른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 이런 것들도 뭔가 커팅을 한다거나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서 어떠한 원래 형상이 아닌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속 안에 있는 내용들. 머리를 깠는데 여기에 막 뼈 있고 막 피 흘러내리고 눈가 이렇게 있고 하면 그거는 그냥 징그러운 그림일 뿐이잖아. 근데 뭔가 다른 내용들을 이제 저기다가 입혀야겠지. 종이를 열었을 때, 뭐 밤하늘을 지퍼로 열었다, 이런 것처럼 아예 실루엣 형태만 이용하고 그 안에 내용을 다른 형태로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림자 안에 내부의 형태가 또 다르게 투영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머리를 뭐 열어서 뭐 안에 있는 형태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런 라인 드로잉처럼 해가지고 안에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고, 어디 어떠한 뭐 책 안에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되면 조금 징그러운 표현일 수도 있어. 그래서 커튼처럼 걷었을 때, 퍼즐 이런 것들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이제 커팅한 내용인데, 지금 잘 보면은 엄마가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커팅을 한 거거든. 아예 투명하게 만든다거나, 저것도 이제 합성을 한 거지. 뭔가 감옥처럼 어디에 갇혀 있는, 이것도 커튼처럼 해서 이제 겉과 속에 대한 내용을 잘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도 이제 커팅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커팅했을 때 그 속 표현이 분명히 다른 느낌으로 나와야 돼. 이것도 사실 좀 징그럽거든. 징그러운데 오히려 이제 사실적인 표현에서 조금 디자인적인 저런 컬러감이나 표현 방법이 다르면 좀 재밌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런 표현들도 이제 어떠한 분해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시립대 작년 정시 문제가 이거였거든. 시립대 작년 정시 발상에 의한 표현이라고 해서 3절째 5시간에 좌측에는 이 시계를 소묘하는 거고 우측에는 이미지를 분해해서 표현하시는데 분해할 때 예시 이미지가 저렇게 층층이 분해해서 그 안에 내용이 어떤지 상상해서 표현하시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지. 근데 해서 실제로 기계적인 느낌으로 풀어도 되고 열었더니 안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돼. 그건 상관없어. 그리고 저것도 어떤 형태로 열었는데 막 뭔가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건 실제 부대도고 이런 것들은 뭔가 아이디어가 약간 좀 접목되는 거고. 주어진 이미지를 분해해서 표현하시오. 그래서 뭐 시립대나 과기대나 성균관대나 기타 사고회전이나 발상 표현 학교들이 어느 정도 교집합적인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요소들입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 위에는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아래는 막 지금 뭐 군인들이 뭐 전쟁을 치러서 이뤄낸 평화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내부에 대한 형태들 커피컵인데 그치? 잘 보면은 뭐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실제로 커피를 만들고 있는 과정처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바이올린인데 안을 깠더니 뭔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공장 같은 느낌. 줄구 안에 실제로 지금 땅을 파서 시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느낌. 이것도 아이디어 중에 하나. 뭐 되게 박사님 같은 사람 얼굴 머릿속에는 저 무수히 많은 책들이 들어있다. 그다음에 저런 상황들도 딱 깨지는 그런 찰나를 잘 재밌게 캐치를 하고 뭐 얼굴 머릿속을 내부를 보여주려고 한 그림들이 되게 많은데 방식들이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문처럼 해서 연 것도 있고 깨지는 것들도 있고 뚜껑을 연 것도 있고 갈라서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뒷모습으로 해서 책장처럼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예 표현의 다양성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들인 거야 다. 내부를 보여주는 방식 중에 그래서 뭔가 분해도처럼 아까 그래서 일부를 까서 보여줄 수도 있고 이 형식이랑 이런 형식이랑 같은 거지. 투명하게 만든다거나 그것도 비슷한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 안에 내부를 보여주는데 그냥 무조건 열기만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지위에 대한 내용이지 않겠니? 빈부격차일 수도 있고 저 양복 입은 사람을 넥타이로 감옥처럼 만들고 그 안에는 잠겨있 저렇게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 뭔가 겉과 속을 보여주는 비교를 해주는 거지. 비교.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방법이 의인화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의인화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형태적인 유사성이라고 할 때 그냥 비슷한 형태랑 그냥 합성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눈, 코, 입 달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그냥 눈, 코, 입 달아놓은 거거든. 그냥 그지? 그냥 귀엽다 정도로만 되는 거겠지만 이거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좀 얘기가 되면 책과 TV가 저 뇌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 스마트폰과 책, 뭐 약간 스토리가 있는 상황들. 그치? 칼이 지금 수박을 갈랐어. 경찰이 지금 잡으러 왔고. 그래서 빨리 이제 저런 거 빼야 된다. 뭐 가면 뭐 저것도 이제 뭐 이중인격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겠지. 아니면 저런 것들도 뭐 익명성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의인화를 시켜서 풀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꼭 사람이 전체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뭐 입 모양들만 나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전 뭘 얘기하는 걸까? 근데 저거
발냄새 같은 입냄새인가? 그치? 뭔가 분명히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진 않아도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느낌들은 난단 말이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대소비례 반전도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 등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뭐가 됐든 그냥 일단 재밌어 보이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니까. 원래 큰 게 작아지고 원래 작은 게 커지는 그런 상황들. 실제로 광고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들이 있거든. 그냥 이런 상황인데 뭔가 표현까지도 좀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재미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거지. 뭐 원래 작은 인형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대해지고 저런 것 사람의 모양이 커지고 그걸 만들고 있는 것처럼 대소비례가 반전되면서 생기는 아이디어처럼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비례를 깼을 때 기초 디자인에서는 쓰면 안 되는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또 사고 발상, 과기대 기초 디자인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영역이 분명 존재를 하니까 저 이런 느낌 이용해서 저가 우리 공유 오빠가 카누 광고도 찍었잖아요. 그치? 뭔가 원래 작은 거에 사람이 커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리 작아지는 걸 수도 있고 컵과 사람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그냥 발상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지.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지. 캡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들어있는 자연. 여기 이제 제목을 뭘로 짓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대소비례 반전을 이용해서 이게 실제 상황처럼 연출해 놓은 그런 이미지들이 원래 작은 게 커지기도 하고 주로 많이 쓰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표현의 차이인데 우리가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실적인 표현이 기반되잖아. 사실 표현만 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뭐 과기대 기초 디자인, 발상학교 사고전환 이런 쪽들은 좀 해석된 표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실적인 표현들이 지금 너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나 발상으로 돌려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를 좀 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그리더라도 실제적으로 막 입체감 있고 볼륨감 있는 사람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잖아. 너무 어렵지. 길이보다 어렵지 그건. 그럼 사람을 그리더라도 뭔가 저렇게 각으로 해석된 뭔가 옵티컬 아트나 이런 오바트 같은 느낌이나 폴리곤 아트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라인을 이용해서 라인 드로잉처럼 해서 가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설프게 사실 표현을 하면 내 어려움이 되게 잘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해석된 표현을 하면 오히려 이것도 발상처럼 보일 수 있는 요소기도 하다라는 거. 그런 뭔가 젠탱글이나 두들린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진 상황입니다. 아예 일반적이지 않은 다시점. 우리 이번에 작년에 국민대 나왔던 그런 그림이랑 좀 비슷하지. 이런 것들은 다시점 양식을 이용해서 그림. 이런 표현들도 여기 밑에 붙어있는 이런 그림을 보면 이런 걸 차단한 거예요. 물 표현을 사실적으로 못하는데 죽어라 백날 시켜도 물 잘 못 그려. 그러면 그냥 물의 표현을 이렇게 라인으로 해석을 해서 그릴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도 펜으로 두들링이나 젠틀을 해서 이렇게 라인 드로잉 해놓은 그림들이 있고요. 지금 저기도 보면 뭔가 저 위에 뭐 이렇게 오바 세모 네모 해가지고 저런 느낌도 좀 나오고. 그래?
보면은 밑에 있는 이런 그림들은 약간 좀 해석된 표현들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간 거고, 위에는 이제 길이 같은 경우 무조건 사실적인 표현들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동안은 너는 눈여겨 안 봤겠지만 또 그런 지금 수업을 들었던 기준으로 한번 보면 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 느낌들이 좀 날 거야. 이런 라인 드로잉들. 그러니까 과기대 같은 경우 나는 재작년에 과기대가 너네 아나? 여기 태송쌤이라고 혹시 너네 수업 같이 해본 사람 있나? 없나? 여기는 없었나? 걔도 지금 과기대 간 친구인데 그 친구는 물감을 진짜 죽어라 못 썼어. 물바다를 맨날 만들어 놓고, 근데 드로잉을 진짜 잘했거든. 그냥 그림의 80%를 볼펜과 연필로만 그렸어. 물감 정말 소량으로만 딱 쓰고. 그것도 나의 그림에 뭔가 내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는 건식 재료를 더 주로 사용을 한다면 그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아예 컬러감 같은 것들을 좀 더 독특하게 가볼 수도 있고, 무채색과 유채색을 활용해서 아예 뭔가 사실적인 표현과 조금 디자인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무채색과 유채색의 대비를 좀 더 재미있게 이용해서 가볼 수도 있고, 컬러를 뭔가 좀 포인트적으로 다 무채색으로 쓰고, 너 누구는 색을 진짜 죽어라고 또 못 써. 컬러 감각이 너무 없어. 그러면 뭐 야 90% 흑백으로만 하고 포인트만 컬러를 딱 써서 돋보이게 하자. 뭐 그런 방향성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지. 이것도 아까 얘기한 그런 의미의 다시점 양식이랑 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사실적인 표현, 일부러 사실적인 표현이 좀 들어가고, 어디는 디자인적인 느낌, 어디는 사실적인 표현에 어디는 드로잉적인 느낌, 그렇게 확실하게 딱 대비가 되면 뭔가 그림적으로 괜히 좀 아이디어스러워 보이는 느낌들이 좀 나니까, 그것도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무조건 잘 그리려고만 하는 게 답은 아니야. 이런 그림 쪽에서는 이거 다 비슷한 그림처럼 보이는 부분과 사실처럼 보이는 부분, 사실적인 느낌에 좀 디자인적인 느낌들이 가미된 부분들, 이런 것도 좀 무채색과 유채색의 대비. 이거는 그거거든. CMYK라고 프린트가 4가지 컬러로 프린트 되는 거 알지? 시안, 마젠타, 블랙, 옐로우. 그 컬러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과정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속성의 변화. 원래 속성을 깨버리는 거지. 뭔가 녹아내린다. 녹아내림이 되게 많아. 녹아내림이나 혹은 깨짐. 녹아내리면 안 될 것들이 뭔가 녹아내리는 상황들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 저런 것처럼 지구가 녹아내린다. 뭐 지금이야 일반적인 아이디어지만, 그다음에 커팅이 아니라 뭔가 늘어짐. 깨졌는데 뭔가 아예 다른 무언가가 안에서 나온다거나, 딱딱한 형태인데 저렇게 썰린다거나, 깨지면 안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뭐 사람이 저렇게 깨진다거나, 거기서 느껴지는 그냥 재미들이 있으니까, 그 재미로만으로도 아이디어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 이제 반드시 좀 아이디어틱해 보여야 한다가 결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이라는 발상에 의한 표현, 이런 명칭들을 가지고 있어. 물론 과기대는 기초 디자인이라고 명칭을 해놨지만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은 아니고요. 그럼 거기서